자, 아까 그 신화의 세계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종지 용출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65페이지를 펴보세요. 65페이지. 자, 6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페이지 65쪽을 보시면 위에서 한 10개 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 종지 용출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자, 65페이지에 위에서 한 10개 줄 정도로 내려와 볼게요. 내려오면 끝에 종지 용출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한자랑 아까 설명드렸죠. 이 뭐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솟았다. 이 용자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수가 들어간 이 용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따를 종자의 귀자 용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샘 솟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종지 용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지 용출. 자,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아까 이제 을라 어라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67쪽을 보세요. 67쪽. 67쪽을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김석익의 이해대로 을과 나를 이렇게 나오죠. 분리시켰다. 그 어라와 을이 같은 계통의 말이라는 거죠. 어라하, 을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걸 같은 계통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막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72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72쪽으로 가면 7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앞에서 고찰한 사항들로 볼 때 거기 72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고구려의 출자 집단의 제주도 입도는 사실로 인정된다. 거기 밑줄 치세요. 고구려계부터 쭉 시작되는 인정된다. 보고. 그 다음에 73쪽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제주의 사물라 시조 전승은 본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본래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부와 어, 같은 성씨와 을라라고 하는 명칭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화의 대용은 제주도의 본래의 것이다라고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렇죠. 그래서 이 사물라 전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에 그 일종의 뭡니까? 제주도를 보니까 고씨와 부씨와 양씨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아 이런 음, 그 시조들이 아마 이렇게 왔을 거다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넘겨서 74쪽 보세요. 74쪽. 74쪽을 보면 둘째 줄에 현존하는 사물라 전승이 재편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대 탐나, 제주도죠. 관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 탐나의 고구려의 출자 세력이 입도한 것은 인정된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본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이렇게 가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시나 소설, 민담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각 장의 파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신화 부분에서 이제 52페이지부터 지금 여기 87쪽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설도 여러분이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좀 전설 이야기가 나오고 97쪽을 펴보세요. 97쪽에 천설 분석의 실제와 의미, 선자전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쭉 나오죠. 그 뒤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스키다시라고 하잖아, 일식집에 가서. 메인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그 설화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방송을 좀 들으시면 잘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 됐고요. 여기 이제 음소거 좀 해제를 좀 해주시고 좀 여러분이 오늘 그 구비문학에서 공부한 거에 대한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내일까지 이제 시창작문 제출하시는데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서민숙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한 네, 말씀 하시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몸 좀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예,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예. 네, 네, 예, 네. 한 말씀 하세요. 아니, 뭐, 어, 이게 아까 을라 예, 설명하셨잖아요. 예, 예, 고씨, 부씨, 양씨. 예, 이게 예, 그러면 을라라는 게 아까 왕이라고 예, 그랬는데, 예. 어라하. 그러면 그 고씨, 부씨, 양씨가 그 왕의 자손, 그렇죠. 그렇게 왕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의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제주도에 보니까 이제 네네. 제주도 보면 고씨나 부씨나 양씨가 많잖아요. 특히 고씨가 아, 많아요. 제가 음, 이렇게 고씨라고 하면 다 제주도더라고요. 또 아, 부씨라고 하면 또 다 제주도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온 거니까 제주도에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씨를.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아마 움직이는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네,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삼성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뭐 거기가 뭐 고시, 부시, 양씨가 뭐 땅에서 뭡니까 종지 용출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고시, 부시, 양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마침 또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형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삼성혈이 실제로 있어요. 저희도 제가 두 번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럼, 뭐 고씨, 부씨, 양씨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그렇게 음, 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좀 어려운 말로 종지용출이라고 했지 음, 않습니까? 보통 음, 신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헤모스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야기하자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매크로코스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이크로코스미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걸 마이크로코스미. 이제 이걸 소우주라고 하고 이걸 이제 대우주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모수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매크로코스մ 이렇게 삼성열 같은 거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죠. 땅에서 올라왔죠. 그 마이크로코스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답이? 네. 예. 아, 또 뭐, 시에 대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내일 다 쓰셨어요? 이 시는 뭐 그냥 간신히 썼는데요. 예. 아니 저는 이 숙제를 이걸 못 해갖고 있어 지금. 어떤 시 쓰는 거야? 구비문학. 아, 구비문학이 뭔데요? 제목이? 아니 구비문학인데 이거를 한 예. 달 동안 문제만 읽고 있는 아,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떤 건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저기 과제가요? 예,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예, 박혁거세 신화, 예. 가야의 김수로 신화를 읽고 각 신화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어, 이들 네 신화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시오 그런 거 했는데 아니죠. 아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북방계와 남방계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이 북방계, 남방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주몽 같은 경우는 북방계라고 그랬죠. 자, 이제 오늘 들으신 게 도움 되실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북방계고, 아래에서 태어난 건 다 남방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북방계, 남방계 이야기를 좀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제 어차피 책을 뭐 서너 권 빌리셔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흐름을 쭉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설명을 하고 이 이야기에도 화소가 있잖아요. 화소. 그 이야기의 바탕이라고 하는 아까 모티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화소, 바탕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이야기의 어떤 특징을 쭉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남방계는 아까 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추대를 했느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방계는 추대를 받은 이야기고 북방계는 추대를 받지 못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몽이 뭐 나왔을 때도 어별 성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물고기하고 그 자라가 다리를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연결시켜서 뭐 하면 할 이야기 너무 많죠. 모세가 네 뭐 강, 장, 네 매 이상. 그러니까 4매 이상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야기만 써도 한 두 장 반 나와요. 이 줄거리 각각, 쓰면 안 됨.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라는 건 아닌데, 그 줄거리를 안 쓰면 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줄거리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줄거리를 안 쓰더라도 큰 틀은 구조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의 구조. 그러니까 구조는 천상계와 지상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화의 특징을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신화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약간씩 양념을 넣는 거예요. 신화는 홀리, 신화는 미스라고 그랬는데 홀리 스토리라고 할까? 영어로 쓴다면 그런 그 홀리 스토리적인 요소가 신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좀 쓰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코스մ과 마이크로코스m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것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줄거리를 쓰지 않으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화의 큰 특징은 쓰셔야 하잖아요. 신화가 어떤 이야기다. 신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음,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막 써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제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신화 공부하신 게 좀 이렇게 한번 네네.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오늘은 꼭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걸 토대로 해서 신화 네네. 공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배영두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공부하신 회장님, 거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저 과제 예, 하시느라고 신경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 회장님 말씀 맞다나 이 신화의 세계가 줄거리, 뭐야, 특징을 쓰는 건데, 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회장님도 말씀하신 줄거리는 전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지는 않아도 약간씩 네. 특징을 쓰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줄거리 아니라, 그러니까 예, 교수님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게 엄청 어렵고 또 조금 몇 마디 쓰다 보면은 음. 끝이야. 그냥 끝이에요. 진짜 저 몇 마디 쓰다 보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 한 장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 한 장을, 특징을 한 장을 써야 되는데 예. 몇 마디 이게 이제 특징 같은 줄거리를 안 쓰면 거의 쓸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못해요, 사실은.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이게 일종의 그런 걸 쓰라고 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교 문학 중에서도 이제 비교 신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징들을 아까 그 뭐 고난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서양의 그 이야기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특징을 물론 이제 서양의 신화를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약간씩 양념으로 이런 내용은 서양의 신화의 어떤 이러한 특징들과 뭐 비교 신화학적 관점에서는 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또 이렇게 쓰시면 쓰시는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화나 이런 것들이 그 뭡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추대를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신화의 특징 또 북방계의 전설 북방계의 신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그 신화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재를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교재 그 43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인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를 조금 인용을 해서 신화의 특징과 분류 있잖아요. 43쪽, 그다음에 47쪽의 신화의 분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2쪽에 나오는 신화의 분석의 실제와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인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화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특징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동양이나 서양에. 그래서 어떤 신화의 그런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지 않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줄거리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이 많아요. 특히 화소만 가지고도 화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바탕. 예를 들어서 그 선녀와 나무꾼 하면 적강화소예요. 적강화소. 그러니까 신선이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야기다. 이걸 적강화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그 적강하소,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의 바탕이 어떻고 화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화소. 그 특히 이제 그런 그 뭡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다 적강하소거든요. 그러면 요 적강하소 그리고 그 이야기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한웅이 뭐 웅녀와 결혼했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뭡니까 천신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신족 부족 이름이. 그다음에 지신족이라는 부족 이름이 있었어요. 이 천신족과 지신족이 결합을 해서 어떤 그 사람을 낳은 것을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그 좀 멋있게 있어 보이게 하늘나라에서 뭐 내려왔고 땅에서 내려왔고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곰을 뭐 이야기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숭배사상이잖아요. 토테미즘, 동물 숭배사상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그 썰을 푼다고 하잖아요. 썰을 푼다는 거 그런 걸 말을 만드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썰 푸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할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에서 인용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줄거리가 아닌 것을 한 서너 권 정도 책을 빌리셔가지고 줄거리 말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씩 인용을 하시고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쓰시고 하면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약간 신화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을 붙이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과제 작성하느라고 사실 이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봐서 음, 강의 내용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같기는. 선생님, 오늘,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걸 좀 토대로 한번 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군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잘 들으신 건 알겠고, 그러면, 뭐, 시는 다 예, 하셨어요, 숙제는? 리포트 지금 쓰는 중입니다. 저는 예, 그냥 여기서 예, 줄거리 빼서 그냥 예, 100개예요, 100개. 예. 뭐,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장금주 하고님, 뭐,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 뭐, 리포트 네, 과제, 뭐, 한번 말씀하세요. 저도 이 리포트 한 2주 전에 완성했거든요. 예, 구미문화의 세계. 저도 머리 지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토테미즘이나 적강하소, 모티프 막 이런 거를 막 구워 삶아가지고 쓰니까 예. 4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대단하시네. 왜 네, 근데 잘하셨어요? 이 책을 보시면요. 서민수 회장님, 이 책 우리 네, 교재 네, 네. 보시면 네, 교수님이 오늘 이거 해주셨잖아요. 네, 네. 강의해주신 거 토대로 해서 이 책에 보면 쓸 게 많더라고요. 아, 앞부분. 예, 아, 뒤에 그 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 과제에 대해서는. 음, 근데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거, 그 토테미즘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이걸 책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음, 흐름이. 음. 그래서 책을 저는 안 읽어서 그랬나 보다. 네, 책을 조금 이제 정독을 하시면서 좀 뽑을 걸 네, 뽑고, 그다음에 책 말고도 이제 한 서너 권을 네, 빌리시는 게 좋잖아요. 서너 권 책을 네, 빌리셔서 읽다 보면 줄거리가 아니더라도 쓸 이야기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근데 거기서 관점에서. 보면 그 예. 특징도 쓰고 공통점도 쓰고 차이점도 쓰라고 하셨잖아요. 음, 레포트가요.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북반계, 남반계 이 차이점, 공통점 다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다시 또 적었거든요. 이따 다시 이제 칠 때 보려고 내일 모레요. 이거 음, 오시면 오늘 강의 해주신 거 토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네, 그리고 좋습니다. 오늘 네, 한번 교수님, 작성을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날 때 바로 네, 작성하시고 중요한 네, 거는 네, 맞아요. 네, 이 북반기와 남반기를 가지고 막 썰을 푸세요. 썰을 막 네, 풀면 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그 맘마미아 있잖아요. 맘마미아. 맘마미아에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뭐냐면 그 맘마미아를 보면 어떤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막 아버지인 사람 막 몇 사람 데리고 오죠. 뭐 초대를 하죠. 네. 그게 일종의 이제 이 비교적인 관점으로 남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엄마의 그래서 그 이 사람 막 그런 이야기도 하여튼 나오지 않나요? 거기 맘마미아를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북반기와 남반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특히
뭐 구지가 이야기를 좀 건드려도 돼요. 구지가도 어차피 남방계 이야기고 새로운 왕의 출현을 담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배웠던 걸 막 이제 믹스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원래 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국문학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단군 신화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마지막, 교수님, 예, 예. 교수님, 예, 예, 아까 말씀하세요. 제가 예, 이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요. 예. 그 발음이 안 되네. 사의 천하라는 거 예, 있잖아요. 사기천하, 예. 네, 그 자주 예, 사자잖아요. 이 예, 삭자가요. 예, 여기서는 예, 그러면 자주 천하의 뜻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자주 천하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 그게 뭐냐면, 좋은 질문 네, 말씀드릴게 알겠어.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기천하라는 것은 이제 자주 인간 세상 뜻을 둔다 이건 뭐 아실 거고 결국은 네, 이제 하늘과 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하늘과 이 노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 비를 이렇게 뿌리고 땅에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자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고 땅과 하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한웅과 여기 보면 이제 웅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단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신이고 천부죠, 천부. 하늘 아버지죠. 이거는 지모죠, 땅 어머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군은 결국은 뭐예요? 반신 반인이죠. 반인 반수가 네, 아니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왜냐면 유전자가 반반씩 물려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기천하라고 썼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신만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만 써버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한 게 단군 신화거든요. 그렇죠? 단군 신화기 때문에 네, 신의 이야기만 쓰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면 여기에 지금 그 뭡니까 지모의 이야기, 땅의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걸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야기만 쓰면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하늘의 이야기만 써버리면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같이 쓰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신화는 현세적이라고 했잖아요. 현세적 기억나시죠? 이 내세적이 네, 아니고 현세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현세적인 이야기를 쓰려면 인간 세상을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기천하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은 이제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천하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맞죠? 천하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신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이게 쓴 것이 사기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의 단군은 인간의 그 뭡니까 시조잖아요. 신의 시조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지모인 그 뭡니까 그 유아 부인을 막 두고 이렇게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있어 보이게 폼나게 한 거고 이제 어떤 또 책에 보면 천신족과 지신족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부족 중에 천신족이라는 부족이 있었고 땅에 사는 부족 중에 지신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누가 태어났겠죠, 생명이 태어났겠죠. 이것을 좀 더 폼나게 또 표현했다. 어차피 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이렇게 또 주장하는 제가 책도 봤어요. 이게 분신화를 뭐 실제로 뭐 하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부족의 만남을 이렇게 폼나게 썼다라는 또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근데 되셨나요? 근데 교수님 예, 한 가지 예, 더 예, 여쭤볼 게 예,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제주도 성씨 말씀하실 예, 예. 때 양을라, 부을라, 고울라. 고을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양씨나 고씨는 많이 들어봤는데 부씨도 부시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아는 음, 예전에 그 주변에 이제 저희 뭐라고 할까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시였어요. 그래갖고 음, 부시였는데 제주도에 땅이 그렇게 많았어. 제주도에 땅이 음, 많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땅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막
저기 뭐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옛날에 유채밭, 유채꽃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석촌에 아파트도 사시고,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시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부시도 네. 제주도 출신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부시인데 제주도 출신을 두세 분 있어요. 두세 분. 그러니까 고시만 음,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보셔서 그랬는데 부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하성숙 총무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네, 그 안녕하세요. 만나하고 뭐 제가 어디 과제. 갔다 오냐고 예, 중간에 차에서 많이 들어가고 예, 예, 지금 집중을 못했어요. 예, 저도 지금 이게 아는 거랑 이게 글로 나타내는 거랑 너무 이게 잘 못해서 예.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그냥 줄여서 썼거든요. 이거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토대로 해서 좀 붙이셔도 돼요. 뭐 어차피 수정을 해서 내셔도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뭐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좀 더 폼나니까 좀 이야기 쓸 때. 이게요. 예. 이게 지금 아는 걸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는지 지금 그게 더 예, 어렵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그게 공부의 또 묘미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천착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내 말도 이렇게 어차피 문학은 정답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문학은 뭐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셔서 좀씩 아마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그래서 시도 그, 그냥 음. 엉터리로 막 하나 그냥 반은 해놨는데 반을 지금 완성을 못 해갖고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시 쓰신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안 저기 창피해요. 성정욱 가구님만 보내셨더라고요. 창피해서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러면, 맞아. 너무 예. 창피해요. 다 모르는데, 뭐. 창피해서 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예. 뭘 창피할 게 뭐 있어. 하여튼 뭐죠? 그렇게 해서 좀, 오늘 제가, 오늘도 좀 바빴는데, 여러분 좀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이거 강의하기 잘했네.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강의했던 걸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보셔도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듣는 게, 그래서 현장성이에요. 공부라는 건 현장성.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도 현장성이잖아요. 제가 이제 비유할 때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카스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스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다. 이 카카오 스토리를 줄여서 이제 카스라고 하고, 맥주 중에도 카스 맥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원래 캐스가 이런 하나 상식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쓰는데 왜 카스를 이렇게 쓴 줄 아세요? 이 캐스케이드예요. 캐스케이드. 이 폭포란 뜻이에요. 폭포. 근데 이제 카스 맥주를 이렇게 마시면 폭포처럼 막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건데 CAS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쓰면 좀 거시기 하니까 S를 하나 더 썼어요. 이건 없애버리고. 이런 거 모르셨죠? 그래서 캐스가 된 거. 그래서 이제 카스인데 이 카스 맥주도 뭐예요? 현장성이죠. 현장성. 즉석에서 이렇게 다 가지고 딱 뭡니까 맛이야 맛있죠. 카카오 스토리 마찬가지. 카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모르고 먹었네, 여태. 저희는 영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셔도 돼요. 저같이 좀 독특한 사람만 알면 돼. 근데 하여튼 이제 강의할 때 써먹는 건데, 그러니까 카스와 카스의 공통점은 현장성이다. 여러분도 이 공부는 현장성이다. 맞죠? 공부는 현장성이고, 오늘 참 그래도 여러분이 좋으신 게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 학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학문은 뭐냐? 배울학자의 물을 문자예요. 이게 물을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 막 듣기만 해. 그럼 학문이에요, 학이에요? 예? 그럼 학이에요, 학. 그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라는 걸 이렇게 물어야 돼. 안 물으면 뭐로 공부합니까? 그렇죠? 배우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뭐 저는 뭘 질문하셔도 뭐 제가 웬만한 건 답변할 수 있는 실력은 되니까 뭐 뭐든지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 배우신 거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아니, 내일까지인가?
저기 교수님 말씀, 홍순희 학우님 계신데요? 누구요? 아니, 홍승희 학원님은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줌에서 그때 저한테 부끄럽대요. 카카오 스토리가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저 시 초안을 잡았는데 예. 제가 저 교수님 카톡으로 한번 보낼 테니까 예, 한번 한번 보내줘 보세요. 참고해 그러면 주세요. 제가 아니 카톡 하지 말고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지금요? 읽어보세요. 지금 한 9분 아까 정도, 그러잖아요. 9분 정도 창피해서 남았으니까 한번, 그런 걸 창피해서 따지고. 못 한다고. 저도 아니 읽어보시고 교수님한테 보내고 읽어볼까요, 그럼? 예, 한 네, 9분 남았으니까 감상할게요. 읽어보세요. 예. 한번.